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건요 387페이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신분제 동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분제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도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신분제도의 동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선의 신분제 하면 여러분들 원래는 양천제라는 거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두 가지 신분으로 하는 건 양인 천민하는 건 법적으로만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누는 반상제로 같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반상제에 대해서 뭐가 흔들렸다라는 거지 조선 후기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반입니다. 근데 양반층이 완전히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 나오는 게 권반이라는 사람들. 권반. 권반은 다른 말로는 벌열 양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권반, 벌열, 이게 바로 뭐냐? 권력 가진 양반. 그러니까 잘 나가는 양반, 잘 나가는 집안. 대표적인 집안으로는 여러분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향반이라는 사람들이죠. 향반. 마을 양자, 시골 양자니까 시골 양반이란 뜻이 돼요. 이 사람들은 뭐냐? 서울 올라오면 꼬랑지 팍 내립니다. 하지만 자기네 동네 가면 그래도 목에다 좀 기부스 좀 하는 사람들, 동네 양반님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잔반. 잠깐만, 글자하고 발음만 봐도 별로 상태가 안 좋죠. 잔반. 먹다 버리는 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몰락한 양반 맞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아니 양반들이 왜 이렇게 분화가 되느냐? 양반들이 분화가 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붕당 정치의 변질이에요. 붕당 정치의 변질. 붕당 정치가 전개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상대 붕당을 죽이거나 하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무조건 자 상대 붕당만 보면 칼로 담궈주고 도끼로 찍어주고 전기톱으로 갈아주죠. 이 상황 속에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잔반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자 사회 경제적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예요. 바로 뭐가 되냐면 조선 후기는 안타깝게도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꼭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정기가 아니라 변혁기입니다. 이런 변혁기는 변화를 주도하거나 변화를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집단은 뜹니다. 하지만 그거를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무너진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반층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중인계층이에요. 중인계층도 좀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누가냐? 서얼. 서얼. 첩의자식이죠. 그리고 조선은 초기부터 아예 서얼들의 문과 응시를 금지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얼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도 조선 후기 와서 대표적인 임금을 꼽으라면 영조하고 정조, 영정조 때는 분명히 개혁의 시기,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시기다 보니까 똑똑하면 인재면은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좀 데려가려고 애를 써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 신분 상승 운동. 신분 상승 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허통 운동.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청요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통청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허통 통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도 청요직을 허용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청요직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맑고도 중요한 직책 3사 언관직 같은 거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조 때 이들 중 일부가 규장과 검서관으로 규장과 검서관 여러분들 기억난다. 정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이 3명이나 나왔다고. 누가 있었습니까? 유득공, 이덕무, 그 다음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제일 중요한 인물을 빼먹었어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규장과 검서관 같은 청요직과 비슷한 직책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 역관 같은 기술관들, 대표적인 게 역관이기 때문에 역관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느냐? 역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딜 갈 때, 자 청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죠. 사신을 따라서. 그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역관들한테는 따로 봉급이라는 걸 안 줬기 때문에 팔포무역이라는 게 허용이 돼 있었어요. 팔포무역이라는 건 뭐냐?